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엘니뇨가 소멸하면서 올여름엔 라니냐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가 출시 2달여 만에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기후 동행카드 일일 평균 사용자는 50만 명 정도로 하루 11,000대의 자가용이 줄어든 셈인데 온실가스 3,600톤을 감축한 효과라고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가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비 지원금 비율로는 인텔과 TSMC를 넘어 최대 규모인데 삼성전자는 이에 맞춰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이 금지된 유사 총기류나 총기 제작 부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인명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총기도 있었는데 국정원은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엘니뇨가 서서히 약화하면서 초여름에는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라니냐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5월, 엘니뇨가 지구촌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과 함께 농작물 가격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951년 이후에 발생한 24번의 엘니뇨 가운데 무려 5번째로 강했습니다. 엘니뇨는 올 봄부터 세력이 점차 약해져 초여름에는 중립 상태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라니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인데 엘니뇨와 라니냐의 기준이 되는 열대태평양 해수면 온도 감시구역의 수온이 6월에서 7월쯤 평년과 비슷해지고 이후에는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엘니뇨 지수라는 것이 양의 값을 갖다가 음의 값을 갖는 그 위상이 바뀌는 그 시기가 여름철 정도 된다는 거고, 그 음의 위상을 갖는 엘니뇨 지수가 음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걸 라니냐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니냐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시기는 가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뀔 때 동아시아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 해가 2016년, 2020년이었는데 엘니뇨가 끝나도 그 잔재, 즉 대기와 해영이 데워졌던 열이 남아있어서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이 교차하는 기상이변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엘니뇨 라니냐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강해진 엘니뇨와 라니냐가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가 출시 2달여 만에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특히 이 카드 이용자 2만 명 정도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 달에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출시 2달여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해서 샀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한 10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이제 6만 2천 원으로 그냥 고정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출퇴근 비용만으로 치면 교통비 한 8만 원대가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2만 원, 월 2만 원씩 절약되니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로 구매 연령대는 20, 30대에 집중됐습니다. 이용자들은 한 달 평균 3만 원가량 교통비를 아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 정도는 한 달에 20번 이상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일일 사용자가 평균 50만 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 약 2만 명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루 11,000대의 차가 줄어든 셈이라고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이는 11,000대의 승용차 감소 효과에 해당되므로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가로수 4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율을 현재 4% 정도에서 유럽 선진국 수준인 8%까지 올리겠다며 인접한 지자체로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담았던 빈 탱크 3개에서 부식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탱크에 보관됐던 오염수는 방류 공정으로 넘어가 탱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평가 결과 부식이 탱크의 구조적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IAEA도 안전 위험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상된 탱크는 수리 뒤 다시 오염수 저장에 쓰일 예정이라고 IAEA는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으며 탱크 부식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설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지적해왔던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4건이 심리 없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자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규모로는 인텔과 TSMC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투자액 대비 비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염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remember getting out of the motorcade with the president looked up at the facility. He said, "My God, this is amazing." He said, "This is exactly what we ne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원 외교위원장이자 텍사스가 지역구인 맥콜 의원은 삼성의 이번 투자를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반도체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This is the epicenter of the technology revolution, the likes of which we have not seen since the Manhattan Project. Thank you. 삼성전자는 당초 170억 달러 투자 계획에서 2배 이상 늘린 45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고 미국 상무부는 이에 맞춰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과 지원금 규모로는 미국 인텔과 타이완 TSMC에 이어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지원금 비율로는 14%가 넘어 최대 규모입니다. 2나노급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 패키징과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원스톱 반도체 기지 건설 계획이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금 발표에 맞춰 성명을 내고 삼성의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며 미국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가 70에서 80%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를 앞으로 미국에서 50%가 생산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삼성은 인텔, TSMC와 달리 미국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은 받지 않아 한국 국내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이 금지된 유사 총기류나 사제 총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총기들도 인명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는데요. 국정원이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방아쇠를 기자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만든 사제 총기의 발사 실험 장면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총기들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람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으로 만든 관역에 발사했더니 13cm를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인명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제 총기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 퇴치용 총, 석궁 등도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부품을 사다가 사제 총기를 만들거나 세관의 눈을 피해 수입이 금지된 유사 총기를 들여와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하게 됐습니다. 설계도도 있고 부품도 개별적인 것을 따로 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중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든가 다중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대테러 센터와 협조해 테러 수단 안전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에 대한 경찰 채용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경찰청은 어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한 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경찰 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에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경찰청은 또 채용 시 필로폰과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공망 체계 아이언돔으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의 벌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얼마나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지 관심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공중을 날던 하얀 점을 빠른 속도로 날아온 무언가가 부딪히며 섬광과 함께 산산조각냅니다. 하얀 점으로 감지된 또 다른 비행체에 이번에도 무언가가 강하게 충돌하며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란의 미사일 벌떼 공격을 방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것뿐 아니라 이라크와 예멘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자국의 영토를 관통한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99% מהאיומים ששוגרו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זהו הישג אסטרטגי משמעותי מאוד.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때와 달리 실제로 극히 일부의 이스라엘 군기지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등 300기가 넘는 공중 무기가 이스라엘로 쏟아졌지만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체계가 빛을 발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 LAMD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2029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인데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 북한의 섞어쏘기 전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섞어쏘기를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공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이언돔의 효율성을 분석하며 우리 군의 장사정포 대응 전략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사전 통보하고 수위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란과 미국은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메시지는 주고받았다고 인정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튀르키예를 통해 이스라엘 공습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미국은 작전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영사관을 폭격한 내용만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의사소통을 하긴 했지만 공격 수위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هیچ توافقی بین در واقع ما و هیچ طرف دیگری برای اقدا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عنا و مفهوم ندارد. 미국 역시 사전 통보서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과 관련 징후 그리고 예상은 있었지만 시기와 규모에 대한 통보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at there were a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foreign interlocutors over the past week. In none of those conversations did we get a notification of the attack or a sense of the targets. 미국으로서는 자칫 이란과의 교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상황. 또 이란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른 강력한 응징이라는 이번 공격의 의미를 사전 조율로 훼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사전에 메시지는 주고받았지만 조율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국제사회는 의혹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기름값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당장 국내 석유와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석유 8개월치 비축 물량을 확보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는 1,590 얼마였는데 오늘 오니까 1,640 얼마여가지고 좀 부담되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 학원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름이 들어요. 가는 길에 꼭 들르고 그러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73.3원으로 한 주 전보다 26.3원 올랐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는 리터당 1,691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란 제재 여파로 지난 2020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당장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석유 비축 물량 8개월치를 확보한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일 280만 배럴의 원유는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8개월간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비축 물량 약 1.9억 배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고유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동 위기로 인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도 당분간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일일 상황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치킨과 햄버거 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2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굽네 치킨도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 파파이스도 햄버거 값을 올렸는데요. 인건비와 배달비 등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물가 상승 요인은 더 커지고 있어서 가격 인상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굽네 치킨의 대표 메뉴입니다. 18,000원이었던 이 치킨 값이 10% 이상 오르며 2만 원에 다가섰습니다. 지난해 BHC와 교촌이 차례로 값을 올릴 때도 동참하지 않았던 굽네 치킨이 9개 메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 압력을 버티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7년 만에 2배 정도 인건비가 올랐고요. 배달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500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기본이 4,500원, 5,000원이에요. 결국은 마진 폭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날 파파이스도 치킨과 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습니다. 여기에 배달 메뉴는 5%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세계 푸드의 노브랜드 버거 메뉴 30여 종이 지난 2월 3.1% 오른 상황. 지난해부터 이어진 치킨 가격 인상에 햄버거까지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부담이 좀 계속 느껴지는데 앞으로 더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좀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 거에 좀 망설임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에 최근 설탕과 카카오 값까지 무섭게 오르면서 초콜릿 가격 인상도 검토되고 있고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무려 58%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 속에 총선이 끝나면서 억눌렸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홍콩 당국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는 홍콩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격려를 일으키며 정신을 잃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던 SUV가 길 가운데 갑자기 멈춥니다. 한참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뒤에서 기다리던 운전자가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는 사이 여러 시민이 모여들어 멈춘 차량 운전자를 살핍니다. 119 여기 지금 차 안에 사람 발작하고 있어서 차에 사람이 발작하고 있어요. 그 순간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주차된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뇌전증을 일으켜 사고가 나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 모여있던 시민이 우산과 주먹으로 차량 창문을 내려치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슈퍼마켓에서 망치까지 들고 와 창문을 깨고 사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러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운전자 곁을 지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치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깨고 난 뒤에 그럼 사람 구했는데 마치 119에서 오셔갖고 바로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최초 신고를 하고 망치를 받아 차량 창문을 깨 운전자 목숨을 구한 시민은 33살 전지훈 씨.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받아둔 인명구조 안전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스포츠센터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명교육이나 안전교육을 가지고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 시민 영웅들이 건넨 관심과 도움에 운전자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차량 밖으로 구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수월하게 환자를 구급차 안으로 이송해서 소방당국은 이웃 목숨을 구한 전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를 사용한 뒤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도입 취지가 잘 살고 있는 건데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시민이 탄소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